자, 다음은 국민의힘 이 당권 경쟁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죠. 그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화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. 어제부터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, 그러니까 당대표 최고위원이죠. 그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됐어요. 어제 이제 당원 투표가 시작됐는데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앱을 통해서 투표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. 오늘까지 하는데 어제 첫날이었어요. 그런데 대의원, 책임당원, 일반당원 등 32만여 명 대상입니다. 어제 투표율이요. 25.8%입니다. 이 대상자 중에 25.8%. 근데 이 투표율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. 2019년 당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.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이 25.4였어요. 이걸 그냥 하루 만에 넘어선 겁니다.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, 지금. 그러니까 오늘이 이틀째예요. 그리고 뭐 또 진행이 됩니다. 그럼 뭐 단숨에 넘어가겠죠, 지금. 어제 첫날인데도 이런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. 이 얘기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선거인단 투표 70%, 국민 여론조사 30%, 뭐 이렇게 선거 룰까지 같이 실려 있습니다.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어제 지지율 조사 결과 하나 나왔습니다.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요, 38%예요. 올라갔습니다. 더불어민주당과는 꽤 많은 차이가 나죠, 지금요.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 좋다는 거죠. 당원들도 뭔가 관심을 가지면서 호응하고 있고 당 지지율, 여론에도 뭔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. 지금 분위기는. 자, 그런데요.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근데 제목이 이렇군요. 이준석 특정 캠프 당원 명부 유출했다. 이거 음모 있다. 뭐 이런 주장이에요. 그러자 나경원 이거 어디서 지금 음모론을 얘기합니까 지금. 이렇게 또 받아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 뒤에는 야당 막판 진흙탕으로 간다. 앞서서 분위기 좋은 거하고 좀 다르죠 지금. 뭔가 호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. 이런 지적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좀 더 보겠습니다. 무슨 비방 문자가 얼마 전에 있었다는 거죠. 이거에 대해서는 당에 조사해달라고 또 뭐 요청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보면 개파 논란 공격받던 이준석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. 뭔가 이제 강하게 나온 거죠. 그러자 나경원, 주호영 우리 아닌데요. 반박을 한 거예요. 이거 가지고 또 한참 싸웠습니다. 또 밑으로 갑니다. 여기 보면 지금 또 다른 이 전선은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겁니다. 이준석, 나경원의 윤석열 배제론 발언은 망상이다. 뇌피셜이다. 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. 그러자 나경원, 이거 너무 모욕적이다. 막말 자제해라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글로 보니까 실감이 좀 덜 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목소리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윤 전 총장이요. 장모가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. 이 발언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.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. 이거는 수식어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전해지는 과정 중에서 다소 과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본인의 검사의 전문적인 식견으로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저런 판단을 했다 그러면은 네.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. 대한민국의 검사의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라고 옹호한 것이라면은 네. 공사 구분에 대해 가지고 정치인의 자질로서 문제 지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준석 후보는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그 여권의 지금 네거티브 공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뭐 파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하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네. 뭐 10원 한 장 이런 발언 같은 것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이런 압박성 발언을 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. 보호하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경고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. 저는 그런 걸 이제 젊은 사람이 보면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. 예. 그런 거 가지고 선거를 치른다는 건 제가 부끄럽습니다. 제가 오늘 국민들한테 정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정말 뭐 망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응답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진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망상 운운하면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거는 참 유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저 나경원의 정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찌라시 같은 정치, 음모,
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 우려들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해라. 그럼 시원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? 벌써 뭐 어느 후보는 누구와는 아주 특별히 친한 관계 있고 누구와는 불화하고 악연인 관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후보를 두고 왈가왈부하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벌써. 손아람 변호사.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우적이다. 뭔가 지금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말도 안 된다. 그러면서 뭐 망상 뇌피셜 이런 표현을 썼어요. 그러면서 이게 또 모욕적이다고 공방이 오가는 상황입니다. 자, 이거 영향을 좀 줄까요, 지금 이 경쟁에? 저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우선 당원분들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예. 윤석열이 당대표 한 명이 배제한다고 해서 배제될 만한 체급인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당대표가 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예.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설령 먹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. 워낙 지금 압도적인 야권 내 대선 주자 중에서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면에서 이런 그 나경원 후보 측의 이런 주장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유승민 개파 논쟁 시즌 2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즉,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을 배제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격 수단이고 결국 감춰져 있는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을 더 감싸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. 그럼 나경원 후보의 시각은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한다. 그 주장인데 그 뒤에 또 있는 것은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아니냐.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, 그럼? 그 개파 논쟁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원분들도 이건 한 번 이미 지나갔던 논쟁이기 때문에 조금 불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또 특히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선거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. 그러니까 25% 넘는 분들이 이미 투표를 하셨기 때문에 당원들, 당원 선거인들이 25% 넘게 투표를 했어요, 이제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 논란이 미치는 거는 뭐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이제 워낙 굉장히 치열하고 뜨거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양쪽 캠프 모두가 다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해서 맞붙는다. 그런 정도의 의미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나경원 후보의 승부수인가요? 그럼 이런 걸 한번 공격을 통해서 뭔가 반전의 기회를 좀 마련해보자 이렇게 봐야 되나요? 네, 그럴 것 같고요. 근데 특히나 그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기존과는 좀 다른 문법을 사용해요. 기존의 이제 당대표들 같으면 비록 당 밖에 있더라도 유력 대선 주자 같으면 좀 모셔오는 느낌. 내가 좀 편의를 봐드리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뭐 버스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원칙을 강조하고 또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만약에 본인의 발언이 잘못이 돼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라는 원칙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라고 몰고 가고 있는데 좀 젊은 사람들의 화법이다. 어떻게 보면 MZ세대, 젊은 사람들의 좀 다른 정치적인 밀당이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윤 전 총장 배제론이다까지 공감할 것인가.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. 자, 장희찬 평론가. 장희찬 평론가는 이준석 후보와도 뭐 좀 개인적으로 제가 가까운 거를 좀 알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도 좀 만나봤잖아요. 그럼 양쪽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예요, 지금 상황은.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평가를 좀 하던가요? 근데 제가 이제 두 차례 만났을 때는 특별히 정치적인 현안이나 뭐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진짜 나눈 대화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? 뭐 어떤 이야기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. 제가 추측하기로는 사실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은 본인이 이 당대표와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부름을 받아야만 정치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부쩍 행보가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? 지난주에는. 근데 그 행보들을 보게 되면 다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, 국민과 접점을 늘리는 자리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뭐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정무적인 계산을 하는 차원이 전혀 아니라 국민의 부름이 있으면 그 부름을 따라서 가겠다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끼리 윤석열 전 총장을
이 중심으로 놓고 막 논쟁을 치열하게 하기보다는 예. 어쨌든 제1야당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로 나온 분들이잖아요. 예. 그렇다면 이 당을 얼마나 개혁할 수 있을지,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마나 중도층 또 무당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이 당원들 보기에도 또 국민들 보기에도 훨씬 더 바람직한 그런 토론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. 국민의 부름이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사실 중요하죠.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. 근데 그 국민의 부름을 과연 어떤 실체로 파악을 할 것인가? 뭘 보고 국민의 부름이라고 느낄 것인가?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. 그 부분은 약간 아직은 모호한가 봅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국민의 부름이다.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아직은요. 아무튼 그 얘기 좀 더 이어가 볼 텐데요. 다음 기사가 몇 개 더 준비돼 있습니다. 보시죠.